여러분, 오늘은 그림을 하나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운동장에서 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 멀리 있던 비행기가 쫙 내려오면서 굉음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거죠. 우웅하면서. 그러니까 그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굉장한 두려움이겠죠. 무섭고 공포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됩니다.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상황 정도로 두려운 거죠. 그럴 때 그것을 보고 있던 어른이 해주는 가장 좋은 방식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뛰어가서 그 아이를 안아주는 거죠. 안아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뭐 우리 다 당연히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행동을 하겠죠. 괜찮아 괜찮아 하면은 이 아이 어떻게 되죠? 조금 있다가 안겨 있다가 안심을 하고 다시 놀이터로 뛰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다면 그 포옹이 어떤 힘이 있길래 이 두렵고 겁먹은 아이가 그렇게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뛰어가는 걸까요? 네, 그 아이는 자기가 믿는 어른,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보호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어른이 이런 무서운 상황에서 겁먹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포옹을 해주고 안겨있다 보니까 엄마는 겁을 안 먹네? 아빠는 무서워하지 않네? 그럼 이 비행기 소리가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구나. 그거를 엄마가 괜찮아 괜찮아 하는 소리도 들었고 또 품에 안겨서 그 느낌을, 뭐 심장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체온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 깨닫는 거죠. 괜찮은 거구나. 네, 이렇게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내가 흡수를 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평안함을 되찾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포옹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포옹의 힘은 신체적인 포옹이나 정신적인 포옹 둘 다 필요합니다. 신체적인 포옹은 제가 지금 이야기했듯이 실제로 포옹을 해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정과 평안과 그런 것들을 좀 불안하고 힘들고 지친 사람이 흡수하게 되기 때문에 안정이 전해져서 평안해지는 거고요. 또 정신적인 포옹은 무엇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인 포옹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정감이 내가 꼭 신체적으로 포옹해주지 않더라도 그 상대와 같이 있으면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는 저 사람하고 있으면 편안해, 안심이 돼, 내가 안기는 느낌이야 라는 걸 느끼는 거죠. 사실 이런 용어는 안아주는 환경이라는 용어는 도널드 위니캇이라는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앞에 얘기한 그 어린아이의 놀이터 그런 상황도 위니캇이 이야기한 건데요. 그만큼 이런 포옹, 또 정신적인 포옹, 신체적인 포옹 모두 다 중요하게 됩니다. 신체적인 포옹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은 엄마가 안아주면서 키우잖아요. 그럴 때 그 안아주면 아이들은 어떤 걸 느끼죠? 네, 굉장히 편안하고 걱정이 없죠. 천사 같은 얼굴로 엄마 품에서 자잖아요. 그 뭔가 생리적인 모욕이라던가 뭐 본능적인 어려움 이런 거에서 그런 거에서 엄마 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극복이 되는 거죠. 안전해, 편안해, 행복해. 네. 그리고 또 신체적으로 포옹되어 있으면 어떤 게 느껴지죠? 엄마의 따뜻한 체온, 엄마의 어떤 심장 두근거림, 엄마의 평안함, 뭐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흡수하게 되죠. 정서적인 포옹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정서적인 포옹은 일단은 공감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이가 어떤 것이 필요해서 어떤 것이 지금은 공감을 해줘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양육자가 있다면 그 양육자는 그 아이를 공감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안아주는 환경 안에서 정서적으로 키울 수 있겠죠. 네, 일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자가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막 이렇게 업앤다운 한다면 그 아이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몰라서 불안한 아이로 크겠는데요. 양육자가 편안하게 일관성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그 아이에게는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안아주는 환경은 어린아이들에게만 필요할까요? 어른들은 두려움과 공포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저희 뭐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른들도 더 어떻게 보면 어른이 됐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고 마치 하늘에서 비행기가 굉음을 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공포, 또 수시로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수많은 어떤 그런 갈등과 분투, 고군분투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럴 때 만약에 이 어른에게 누군가가 굉장히 그런 정서적인 포옹 또는 신체적인 포옹을 준다면 어른 역시도 똑같이 상대방이 주는 위로와 안심과 안정과 평화를 흡수함으로써 그 두려움에서 훨씬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허그 해주기 이런 어떤 행사도 많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르는 사람이 허그를 해주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았으나 허그를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 나한테 굉장히 위로가 됐다. 힘이 됐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또 누군가가 허그를 해주지 않아도 사실은 스스로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럽고 하지만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위험하지 않아. 나는 괜찮아. 이 상황은 좋아질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스스로 굉장히 잘 위로를 하면서 그 상황을 넘기는 그런 탁월한 능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능력은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어린 시절이 됐던 근래가 됐던 사실은 어디선가 경험한 것을 내재화시켰다가 꺼냈을 가능성이 높죠.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두려울 때는 엄마가 이렇게 나를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안심시켜줬어. 내가 어느 날 친구한테 이런 위로를 받았어? 상담사에게 받았어? 아시는 선배에게 받았어? 그럼 그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그 경험이 기억되어 있다가 나도 모르게 내가 위로를 필요할 때, 내가 내 스스로 격려가 필요할 때 내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죠. 괜찮아, 괜찮아. 지나갈 거야. 잘 처리될 거야. 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방식이죠. 우리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으면 굉장히 그것은 정말 돈 주고는 바꾸지 못할 그런 기술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상담사들도 이런 포옹해주는 능력, 이것이 사실은 상담 기술입니다. 내담자들이 특별히 뭐를 못해서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충분히 힘이 있지만 내가 너무 두렵거나 내 삶의 여행이 힘들 때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은 거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뭔가 위로를 공급받고 싶은 거죠. 포옹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상담실에 왔을 때 상담사가 함부로 해석하지 않고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신뢰할 수 있고 존중해주고 안전한 구조 안에 머무르고 언제라도 내가 여기 있다는 확신을 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내담자가 상담자와 만들어진 그런 안정감을 내 안에 품고 그런 안아주는 환경 안에서 격려를 받고 지지를 받고 힘을 얻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포옹의 힘, 그 포옹이 정서적인 포옹이든 신체적인 포옹이든 우리의 포옹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 우리의 가족들, 또 친구들 우리가 포옹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또 우리 스스로가 힘들 때 우리 스스로를 포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오늘 우리가 느낀 이런 두려움이나 공포 이런 것들이 비행기처럼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고 우리 삶을 훨씬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포옹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